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정전 선언일입니다. 오늘이 정전 70주년 되는 해인데요. 오늘도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내전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실상 내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지금 원희룡 장관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의 여권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함께하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여권이 이 조기 대선 경쟁, 차기 경쟁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어찌됐든 민주 진영의 재집권과 진보의 재집권을 위해서 우리 민주집권 플랜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목요일 팀 와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론을 읽어주는 여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누나. 여론 읽어주는 누나. 네. 플래너, 휴먼 앤 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 네.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어요? 예. 누나요, 요새 바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채널 자체가 엄청 활성화돼 있던데요. 저희 지금 뭐 최근에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나만 바라보는 채널 됐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이상하게 저 혼자 방송할 때 진짜 많이 오시고 저 귀한 분들 모시고 잘 안 보시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는 그 혼자 하는 방송 있잖아요. 네네, 그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우연히 일요일 날 잠이 안 와서 했는데 실시간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1000명 이상 보고 있대요. 1000명 이상이 몇 시에요? 10시요. 아니, 이걸 왜 보지? 막. 아니, 누나가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되게. 아니, 그거 심지어 제 얼굴 반쪽밖에 안 나오는데도 네. 그렇게 와서 보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네. 조회수가 막 2만 막 만이 넘잖아요. 네네. 항상. 그러면 보통 10,000 조회수 넘고요. 지난주였나? 30,000을 뚫었어요. 와, 진짜 이건 사실인데. 네. 이번에 지금 저희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네.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동시 송출을 했는데 진짜 이 누나의 10만 명 되는 채널이 거의 100만 채널 거의 경쟁력이었어요, 진짜로. 그 느낌이 숫자로. 그랬어요? 아니, 숫자로. 숫자로. 비율상으로 보면. 아니, 네. 진짜 100명도 안 봤다니까요. 어떤 채널이. 100만 그래요? 명이 넘은 채널인데 100명이 안 보였어요. 그래요? 근데 누나 채널이 100명이 넘게 보고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굉장히 이 액티비티가 제 상당하구나. 채널, 맞아요. 제 채널 특히 혁신 뭐 이런 거 컨텐츠 나가면 네. 엄청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거 뜨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 구독자 나이부터 해가지고 뜨잖아요. 네. 성별. 네. 저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70%, 여자가 30%. 여자 인기가 많군요. 여자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컨텐츠들을 남자 옆이라게. 남자보다는 이제 그 센 언니, 네, 이제 센 언니, 언니. 그 누나 이런 네. 컨셉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아무튼 저희 민주집권 플랜은 김현성의 허위 여사들 지금 인사이트 TV 그리고 이은영 TV 네.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고 구봉기 TV 실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지금 맨 왼쪽이 접니까? 그래도 활발하네요. 그래도 털프가이님, 촛불하나님, 에라이 털프가이님 또 우리 진짜 다 왔다 갔다 스패너님, 우리 이정원 TV에 또 굉장히 큰 식구죠. 황금꽃님, 네. 에라이님, 네. 에라이님. 이정원 지금 그 앵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이제 중간에 30분 정도의 긴급 투입될 텐데요. 우리 좀 목소리 지금 오셔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안 본 사이에? 광진으로 지역구를 올리면서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이은영 소장이 자꾸 엄마 정치를 하니까 지금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분리해 놨습니다. 이 엄마 정치와 이 정치를 좀 분리해 놨어요. 여러분 좀 깊이 관심이 가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같이 하기 어려운. 네, 제 채널은 지금 해크니제이님, 네. 또 러블리 라이프님, 하니바라님, 천공 잡는 귀신님, 박진호님 많이 들어오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이은영 TV에 들어오신 분들, 김현성의 호여사들 지금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매직 넘버 50명 정도 되니까요. 네. 지금 1000명 채워지면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을 좀 드릴까. 진짜요? 여러분 구독 눌러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1000명까지 한 5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은영 TV 들어오신 분들, 구본기 TV 들어오신 분들 모두 다 지금 김현성의 호유어사 달려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얼마 안 구독 남았습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채널 들어오신 분 가서 다 누르면 넘어가겠는데. 어서. 역시 빨리 눌러주세요. 역시 네, 세너님. 빨리 눌러주세요. 세게 여기 보고 세게 말씀해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이게 호위 여사들 1000명 넘는데요 오늘. 맞습니다. 한 50명 네. 남았습니다. 매직 넘버 50. 네, 남아서 아우, 네. 1000이 넘으면 좀 저희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선보일 생각도 있습니다. 네. 진짜 참고 있었는데 저 소개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구봉기 갑자기 들었어요. 자,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생활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 생활경제연구소입니다. 네, 생활경제연구하는 네, 사람. 어떻게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뭐 정신 없었죠. 네. 애기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아기 보는 거 저 사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진짜 힘들어요. 상상 이상이더라고. 애기 저기 낮밤 안 바뀌었어요? 낮밤 안 바뀌고 다행히 다행이야. 이제 통잠을 자 주는데. 다행이야 그거. 근데 진짜로 지력, 체력 모든 게 10분의 1로 줄었어. 근데 저는 진짜 구봉기 이 소장이랑 같이 지금 조직에서 더 민주혁신 전국회의라는 조직에서 같이 이제 디지털 잠깐만, 소통- 자꾸 이름 바꿔 부르실래요?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예요. 헷갈려. 제 옆에서 역할이 뭔지 알겠네. 이러고 바로 잡아드리게 같이 하는데 네. 진짜 저는 다시 보게 됐다 구봉기 소장을. 왜요? 진짜 이 실행력. 진짜 뭘 얘기하기가 뭐 미안할 정도로 뭐 하면 그냥 바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추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지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저 아이 없을 때는 이거 10배였어요. 진짜로. 이번에 네. 우리가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지금 기자회견도 했고 봤어요, 그날 이번 주에 영상. 네. 토론회도 했잖아. 이 두 네, 가지. 토론회. 이 두 가지의 그 핵심에 저는 구봉기가 약간 있었다. 배우에 있었고 앞에 구봉기가 있었다. 아니 진짜로 뒤로 조정을 해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뒤에서 조정해요. 제가 다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얘기한 거잖아.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패널은 어떻게 하고 네. 누가 발제하고 이거 다 저희가 했더니 야 하루 만에 똑똑 해보더라고. 또 끝나고 제가 바래다 드려요. 그러면서 옆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회의를 해요. 하면 오케이 알겠어요. 하면 다음날 제가 그냥 다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전화 오고 추진력. 막 엄청 진짜 제가 그래서 쿠팡이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로켓 추진력 그래서 쿠본기. 쿠본기. 좋다. 제 애칭을 하나 정해줬어요. 좋아요. 쿠본기다. 좋아요. 쿠본기 좋네. 아니 뭘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그냥 로켓 추진력이야. 그냥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중하게 말하게 돼. 바로 집행이니까. 바로 부통이니까. 큰일 나. 이 사람 어때? 전화번호 지금 바로 전화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전화하고 나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바뀐 것도 말씀해 주셨죠. 쿠본기와 일하면 진짜 나 닮아져요. 손발이 약간.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지시하는 요즘에 이제 뭐 잘 안 돼요. 잘 지시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딱 하니까 이게 너무 막 신나요. 일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이가 있는 중에도 이렇게 추진력을 잃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거든요. 아이를 봐야 돼서 이 시간 아니면 전 못하는 거예요. 와 권영규님. 우와 저 누구 채널이죠? 제 채널이에요. 채널인데요. 어머. 이거 나눠 쓸 거예요. 우리. 잠깐만 지금 이은영 TV에 지금 권영규님께서 20만 원을 쏘셨어요. 구봉기 TV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구봉기 TV 뭐 하고 계신가 분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김현성과 허여사들은 아직 슈퍼챗을 쏠 수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슈퍼챗을 쏘실 분들은 이은영과 구봉기 채널로 가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다 적절하게 나눠 갖겠습니다. 네, 우리 권영균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권영균 대단하시다. 네. 예, 아무튼 뭐 앞세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뭐 현상들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좀 유의미하게 들여다볼 만한 뭐 여론조사 흐름이 있나요?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이제 20%대 돌입할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돌입이 안 돼서 약간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두 군데는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세 군데는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33에서 한 36 사이 쪽에 있는데 ARS는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근데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정도 차이고 상승한 거는 갤럽하고 미디어 토마토는 살짝 상승했고 네. 리얼미터, RN서치, MBS는 다 하락한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포인트가 있다면 부정평가가 60% 근접하거나 살짝 넘거나 부정평가가 지금 더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긍정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네. 지금 나토 방문 중에 네. 수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명품 샵의 쇼핑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이라든가 지금 수혜로 어찌됐든 살릴 수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수장되는 이 상황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그 말씀대로 한 20%대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0%를 유지하는 건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이게 있을까요? 이제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너무 많은 이슈가 그 한 짧은 기간에 다 막 쏟아져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이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미디어가 아젠다 세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혜는 인재인지 정말 아니면 그냥 정말 자연적인 문제였던 건지 네. 이렇게 프레임을 짜갖고 의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그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거의 신문은 안 보시거든요. 그렇죠. 정신심을 거의 안 보죠. 그리고 지금 이 포탈도 다음이 이 댓글을 거의 삭제하다시피 이상한 방에다 몰아넣어갖고 못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 네, 타임을 정해서 24시간을 제한해 나갔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댓글 같은 거 쓰시면서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걸 일단은 안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는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제 설정 기능이 상실하면서 사람들이 좀 뉴스에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뉴스에 이렇게 특별히 이제 또 정부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봐주셔야 되는데 네. 안 보다 보니까 그냥 좀 수혜가 났으니까 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약간 그리고 약간 또 그쪽에 그러니까 보수 성향 쪽에서 좀 결집하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네. 결국 지금의 대통령의 실정이나 네. 정부 여당의 문제를 좀 감추고 있다. 그렇죠.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중요한 뉴스들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언론이 중요하게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를 잘 가려서 이렇게 딱 그것만 볼 수 있게 프레임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막 스쳐가요 뉴스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건도 저기 여론은 뭔가 그 반응, 그러니까는 그 성명을 내라, 설명을 해달라, 왜 거길 갔는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싹 지나가면서 수혜가 막 넣치면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게 폭발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정치화된 느낌이 있어요. 모든 이슈가 정쟁화되고 정치화되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도 있는 거의 이제 피로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력 대 세력으로 이제 맞서는 이 싸움이 갈등이 되고 지금 대통령이 모든 이슈를 지금 갈등 이슈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도 지금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갈라치기를 완전히 하고 있는 그렇죠. 양상이잖아요. 그런 게 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거의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을 이렇게 대립시켜 놓으면서 실제 문제가 됐던 그 갑질 학부모는 빠져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프레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슬픔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뉴스를 볼 때 소비할 때 시민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맞아요. 그걸 클릭해서 안에 본문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헤드라인 정보에만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쓱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프레임에 걸려드는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어떤 언론 환경은 기본값이에요. 네. 사실. 그러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는 그 기본값에 대해서 너무 기울어졌다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거는 능력 없는 민주진보죠. 오케이. 예. 그럼 우리 구봉기 소장님 어떻게 또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그 아젠다 세팅 말씀하실 때 딱 떠올렸었던 게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진보 운동하셨던 어르신들 만나는 자리 한번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선 전이었어요. 바로 직전이었는데 젊은 친구지 젊으니까 네.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강력한 레토릭들 좀 만들어줘라. 레토릭들이 없다 지금 정말 강력한 레토릭. 그러면서 제가 그걸 잊고 있다가 최근에 촛불 집회 하면서 든 생각이
문학하시는 분들 요즘 어디 있지? 왜냐면은 무슨 문제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예술가들이 튀어나와서 어떤 문장들을 던져줬었거든요. 요즘 그런 것들이 상실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한 레토릭을 개발을 따로 하는 전문가 그룹이 지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봉기 소장이 생각하는 이 강력한 레토릭의 사례는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만들었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 옛날 과거 척불에서 이게 잘못 나라냐? 설계한 레토릭의 하나로 하면은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반값이라는 단어는 학교로 하여금 손해를 본다는 이미지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경제 영역에서는 제일 흔히 쓰이는 게 정상화. 정상화. 등록금의 정상화. 그렇죠. 반값이 아닌 게 반값이라는 말 안에는 네. 원래 A라고 받아야 되는데 반값을 받는다. 이게 네. 정상값보다 이게 할인된다. 그러니까 마겐세일처럼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죠.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레토릭이 많아요. 이 진보 진영의 레토릭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진보 진영이 지금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계속 작은 그런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큰 프레임을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고 팩트에 완전히 잘못된 게 뭔지를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간 없이 계속 막 자잘한 팩트들을 또 이제 거짓된 정보들 이게 막 뒤섞여서 나오니까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되게 필요하고 네. 단어 선정 되게 잘해야 돼요. 가령 우리 이번에 기자회견 했을 때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청원을 올려서 5만을 넘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5만을 넘었는데 제가 그거를 기자회견 제목을 쓸 때 5만 달성으로 할까 5만 돌파로 할까 이 단어 가지고 고민했어요. 맞아요. 달성이냐 돌파냐. 근데 돌파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 더 올라가 가지고서 해야 되는 뭔가 이미지가 있어서 5만 5천이 되면은 그거밖에 겨우 더 못 올라갔네라는 걸 주는데 달성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뭔가. 추가로 얻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달성을 했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굉장히 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는 순간 굉장히 지금 뭐 쭉쭉 구독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몇 명이죠? 확인 좀 해주세요. 뭐한 9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원래 되겠네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저기 멜빵님 성함이 누구냐 그래 윤현일님. 저 김현성이라 합니다. 멜빵 질문이 저희 쪽에도 있었는데. 근데 아까 그 인사이트 그 누나 이은영 TV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이은영 TV 댓글 많네요. 네. 지금 양평 고속도로 분기점이 생겨도 땅값이 오르는데 우리는 비행기길이 생기는데 왜 땅값이 안 오르냐 이런 글이 이군자님. 올랐어요. 네, 아무튼 뭐. 비행기길이 생기면 떨어지죠. 그렇죠. 시끄러워서 소음 이슈가 있어서 비행기길은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비행기 떨어져요. 자, 여론조사 얘기 좀. 지금 여론조사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 지금 우리 이슈 중에 이후에 좀 이렇게 확장되거나 이후에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일단 저는 그 여론에 미칠 영향은 고속도로가 제일 셉니다. 고속도로 역시. 지금 양평 고속도로인데 어제 뭐 국토위 상임위 지금 이제 질의응답한 거 내용 보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완전히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지금 그 타이틀 제목이 한동훈과 원희룡 그 차기 대권 경쟁 시작됐다 이런 뉘앙스인데 사실 여기 한 달 전에 갤럽에서 차기 그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보면은 한동훈은 여권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원희룡은 아예 없었어요. 전체감이 아예 없었어. 맞아요. 그 문항 자체에 없었어요? 그 보기 문항이 이게 갤럽 조사는 보기가 없지 주관식이에요. 않아요? 보기 없이 그러니까 비보조. 그냥 비보조잖아요. 자유응답을 하는데 한동훈은 전체 값에서도 2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1위 22%.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 없이. 보기를 안 주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네,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맞아요. 많은 정치인 중에 다음 차기 지도자로 떠올린다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건데 2위가 한동훈 11%, 홍준표가 5위, 오세훈 4위, 안철수 2위, 이낙연 2위, 2위가 아니고 퍼센트입니다 지금. 2%? 네, 2%. 그래서 홍준표 5%, 오세훈 4%, 안철수, 이낙연 2%. 원희룡 아예 없네 진짜. 네, 유승민 1%, 김동연 1%, 이준석 1%. 이탄이 1% 이렇게 나왔어요. 의견 유보,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가 46% 나왔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없습니다, 아예. 근데 이게 한 달 전 조사잖아요. 한 달 전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네거티브적인 이슈로 원희룡 네, 장관이 네.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 이름만 언론에 나와도 우리가 인지도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1% 정도 생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동훈과 대적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너무 격차가 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한준호 의원이나 이소영 의원을 통해서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올라오기 차기 정치 지도자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이은영 TV 이은영 소장님에 비해서 이소영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소영이 열심히 하긴 했나 보네. 네, 그냥 제가 우리 저 후배로서 정치 후배로서 한번 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은영 네. TV의 이은영 소장이 대인배예요. 대인배예요. 제가 봤을 때 대인배야. 넓은 정치, 큰 정치하는 여자. 아니 이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자, 그럼 이정은 앵커님이 뭐가 돼요, 그러면? 아니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소영은 약간 금지어 비슷했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하시네. 그래서 아무튼 이소영이 이번 과정에서 굉장히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아니 같아요. 내용은 없어요. 내가 그 말한 거 내가 좀 여러 개 찾아봤는데 내용은 아니 이거 없다. 수변구역 개발할 수 없는데 왜 개발할 수 있는데 왜 개발할 수 없느냐 요구 하나인데 그거 갖고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니까 지금 아니, 얼마나 근데 굉장히 그 어떤 좀 아픈 부분을 찍긴 했어요. 아니 내가 그때 무슨 영상을 아픈 거야 보니까. 그게 아니 아무 내용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아니, 거에 누나 형 싸우지 마세요. 잠깐만. 아니 이제 원희룡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원희룡이 잘못 답변한 거야. 이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그걸 딱 물고 봐라. 이 법을 바꾸지 않고도 했던 사례가 있다. 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아니 공무지급까지 저를 그 연결시키더라고. 자리에 앉혀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물어요. 근데 배지 정도 달았는데 그 정도 물어가지고 한호 받으면 제가 볼 때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대인배로 갑시다. 저는 그냥. 대인비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제가 보기에 한준호 의원이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네. 여러 개 물었어요. 아. 그 물은 한준호 의원이 물은 것만 가지고 특검, 국조 다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소영 생각해요. 의원이 물은 걸로는 못 가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입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그 자료 자료, 부분에 있어서 주간 월간 보고서.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국장으로부터 국토부 내에서 만들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빼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됩니다. 그 한준호 의원이 얘기할 때 국토부 국장한테 답변 정확히 하세요. 고소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정말 그 등에서 식은땀 나게 하는 포인트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준호 의원을 네. 인상 깊게 봤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이라면 그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할 줄 알아야지 그 말꼬리 잡는 거로는 안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예. 대인배 대인배로 이은영. 갑시다. 네, 대인배로 이은영. 갔으면 네. 좋겠고. 빠져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은영 소장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보내주기 전에. 그 딱 하나만 정말 하고 네, 싶은 얘기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원욱 의원님, 제가 진짜 이원욱 의원님 당직자 생활을 같이 해가지고 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민주당이 떨어진 지지율만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많아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많더라고. 도대체? 내가 보면 단톡방에서 네. 떨어질 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떨어지길 고사를 기다렸다는 지내냐고 듯이. 왜 지지율이 떨어지길 고사를 지내냐고. 맞아요. 네, 근데 네, 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론조사 꽃 자료를 보면은 다 민주당이 다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ARS 조사는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다 한참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좀 조사 그 표집 그 조사 설계가 좀 이상한 MBS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MBS 자료랑 갤럽 떨어진 거는 정말 제가 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맞아요. 큰 폭으로 맞아요. 한 주일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만 그 서울에서 떨어진 게 나왔거든요.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그때 민주당이 이슈는 수해 가서 봉사한 것밖에 맞아요. 없어요. 근데 왜 떨어지냐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설계 부분에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단연간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모든 여론조사는 제가 이은영 누나의 얘기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 요새 봉신이 것도 믿던데. 그리고 요새는 봉신은 약간 회의주의자.
아, 김봉신 우리 저 소장인가 대표인가? 예, 예. 우리 그 이사. 아주 이사도 유능한 맞아요. 여론조사 전문가서 유명한 맞아요. 갤럽에 있었죠. 네, 갤럽에 있었죠. 근데 요새는 보니까 또 시조새 여론조사의 시조새라고 김원태 소장이 또 나와가지고. 김원태 나왔어요? 네, 그 아. 책을 내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주도 있지 않아요? 김원태 소장 책을 지금 냈어요. 아프셔갖고 네. 요양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시려고 책을 김원태도 한권 이게 되죠, 이게. 네, 들고 나왔는데 그랬구나. 너무 그 책이 여론조사의 ABC 중심으로 갖고 나오셨는데 어쨌든 시조새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여론조사기에도 지금 아주 그냥 춘추 전국에 네, 춘추 전국 시대에 이 들어왔어요. 정전 선언한 날 네. 거의 전쟁들이 막 불꽃 튀네요. 네. 하지만 이은영을 넘어설 자는 없다. 네. 오늘 이은영 소장님 네. 모두까지 이게 이은영인데요. 제가 이은영 누나한테 하나 애칭 하나 만들었어요 방금. 뭐? 이게 누구냐 원희룡이 1타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이제 1타보다 높은 게 0타거든요. 영타입니다. 이은영 영타 강사. 고마워요. 영타. 그러니까 진짜 원희룡을 넘어서는 여론조사의 영타 강사. 원희룡? 원희룡 장관은 이쪽하고 전혀 관계가 네, 없고. 아무튼 뭐. 밤 10시에 한번 유튜브 틀어서 한번 방송해보세요. 1000명 넘는 사람 있나? 없어. 깜짝 놀랐어. 맞아. 그거 어떻게 우리 연결 한번 합시다. 나 호의사 좀 알리게. 전화 받을게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하게. 네.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로. 네, 영타. 네. 여론조사 업계 영타 강사. 영타 강사 이은영. 좋습니다. 네, 대인배. 네, 감사합니다. 자, 대인배 이은영 소장 아쉽지만 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카메라 보시고 네. 이은영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김현성과 허희 여사들 적극적으로 지금 구독, 좋아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제 유튜브 진보 유튜브 업계도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새 얼굴이 필요해요. 야. 김현성과 호의 호의 여사들. 여사들. 네. 아. 빨리 지금 구해주세요. 네. 빨리 지금 이은영 TV에 들어오신 잘한다. 분만 지금 구독 눌러도 지금 오늘 1000 넘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네네. 구해주세요. 네, 아무튼 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잠깐이라도 와서 함께 해주신 우리 영타 강사 이은영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교체하는 뭐 교체 있죠? 지금 선수. 영상 있죠? 네네. 뭐 영상 틀어주세요. 안녕. 야, 윤석열 조심하세요. 후보가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판결문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는 그동안 수없는 고소, 고발, 진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은행 대표이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거를 검사 앞에서 당당하게 허위라는 걸 다 인정하고 양심선언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최모 씨도 다 처벌을 피하고 반대편만 기소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장모에 대한 3건의 수사 당장 재수사하기 바랍니다. 예, 뭐 진짜 이은영 소장과 이야기하는 게 금방 시간이 금방 가요. 우리 지금 우리 41분이에요, 지금 아니, 내가 벌써. 어디 가서 참여하면 네. 되게 시간이 안 가는데 네. 여기만 오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주도하시니까요. 너무 빨리 가는데. 제가 속이 좀 탔습니다. 네, 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형님, 이번에라도 좀 끼어들고 싶었는데. 소개해야지. 지금 소개도 안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자, 네. 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를 좀 같이 털어주실 우리 지금 광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정원 후보 오셨습니다.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네, 광진에서 방금 달려왔습니다. 네, 네, 얼굴이 열심히 밑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의 말씀 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민심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이 살도 빠지시고 네, 얼굴 많이 타신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졌어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 이후에 네. 이은영 소장하고 좀 이렇게 불편했다. 뭐 네, 잘 푸셨어요? 나야 너야 뭐 이런 거 네,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래. 네. 구봉희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우리 은영이 누나하고 저하고는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고요. 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누님입니다. 이은영 네. 소장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은영 소장님 너무 네. 착하셔갖고 그러니까 신경 많이 대인배시잖아요, 대인배. 네,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영타 강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타 강사면 아무것도 못 치는 게 영타 아닙니까? 또 영이니까. 네. 아예 근본 시작. 네, 시작.
태초, 원조. 1, 2. 아하. 예, 알겠습니다. 원조의 개념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은영이어서 아, 그렇구나. 영타라고 네, 했습니다. 영타. 네. 엄청나게 아무튼 뭐- 음식의 흐름대로 지금 나와. 네, 이은영 TV 뭐 계속 또 이정은님, 아, 꼭 반갑습니다. 김천수님, 네, 어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뵙고 이게 싶었습니다. 후보님 나오시니까 그냥 네. 이은영 TV가 그냥 난린데요 지금. 아, 정말요? 이은영 나올 때보다 더 막 지금 네. 뭐 좀 환호 저기 맞습니다. 이은영 TV에 저희가 지금 네, 여러분 멧돼지 정말 잡자, 반갑습니다. 네. 광진 출마한다고 당선되길 기원한다. 뭐 이게 네. 야 너무 아이, 감사합니다. 뜨거운 환영을 보내주십니다. 김근혜님도 계시고, 털프가이님, 네, 독립, 네. 야 촛불허니님, 역시 이야, 감사합니다. 이정은 죽지 않았어요. 네, 이정은 그럼요. 죽지 이제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정은 TV가 지금 동시 송출이 안 되는 바람에 네, 지금 우리 전력이 그렇죠. 조금 약합니다. 네. 예. 곧 되는 오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다시 뭐 녹화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동시에 송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은 TV의 네. 화력이 또 붙어야. 네. 맞아. 구봉기 TV, 이정은 TV, 목요 팀은 딱 그게 본인의 이 TV가 있어서 네. 너무 든든해요. 이은영 TV가 지금 완전히 화력이 와, 난 진짜 그날 일요일 날 그 사건 이후로 이은영 우리 누나를 존경하기로 했어요. 실시간 1000명 보는 방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실시간으로 맞아요. 동접으로. 네. 와. 뭐 촛불 집회라든지 네. 야외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동접자들이 많은데 네.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 그 정도 넘게 쉽지 제가 않거든요. 오마이에서 네. 156만 오마이 채널에서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데 네. 최대 동접이 2000까지 찍어봤는데 그냥 평타로 한 1000명 해요 그냥. 근데 이은영 TV는 10만 되는 채널에서 이 동접 1000명짜리 방송을 한다는 건 네. 이은영 TV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건지 아세요? 뭘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은영이 대세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대세다.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요 네. 누나 그냥. 나 빨간데 왜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말이야. 미친 존재가 미친 존재가 왜냐면 이은영 얘기를 해야 이은영 TV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 아, 그렇구나. 아니, 은영이 누나를 모시고 30분이 뭐야? 한 40분 정도로 계속 진행하시길래 제가 좀 마음이 급했는데.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제가 광진에서 좀 뜨고 있는데. 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유,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아니 대세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정은 이제 일종의 이정은 매기. 지금은 약간 매기죠. 이 특히나 이제 광진뿐만 아니라 네.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 현직들이 많이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정은의 이 일종의 과감한 수도권 네. 도전 선언에 지금 사람들이 좀 빨랐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아, 그래요?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다른 사람들 어찌됐든 지금 뭐 주저하는 사이에 네, 그냥 네. 선언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진이라는 곳에서 지금 김병민이가 강하게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되게 배기 싫은 놈이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윤석열 욕을 대신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욕도 대신 얻어먹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셔틀 변명, 셔틀 대리 변명. 오로지. 네, 셔틀. 그러니까 용화대와 이 맞아요. 국민의힘 사이에서 민주당 사이에서 자신이 그냥 뭐 김건희 윤석열이나 됐냐 본인이 막 대리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네. 이게 뭐 나중에 팩트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모면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럼요. 있으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검증을 좀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런 용화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 이거 변명하라고 뽑아준 거냐. 어찌 보면 많아요, 본인도 사람들이. 조금 난감한 상황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아닙니까? 나름 네. 이정원 후보님 제가 나름 네. 김병민 전문가예요. 제가 김병민이랑 한때 종편에서 방송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야, 김현성 지금 김병민 쳐보면 맞아요. 아직도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끔 있어요. 뭐 김병민이가 김현성 개발른다 막 이런. 네. 굳이 그런 얘기를 아니 찾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내가 이준석 김병민이랑 했는데 얘들하고 하면 좀 뭐라 그래야 좀 짜증이 나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이 작은 거 갖고 막 꼬투리 잡으면서 막 공격하니까 근데 짜증은 나는데 나는 또 이게 그런 게 저도 대인배의 성격이 있어갖고 큰 길로 가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힘들긴 맞아요. 했는데 아무튼 제가 김병민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김병민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엄청 충돌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되게 막 헷갈릴 그래요. 거예요. 나름 합리적인 길을 걸어왔거든요. 네. 김병민이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흔들립니다. 전 전략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보는 게 그렇습니까? 김병민이라든지 이런 단위들은 이미 주어진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어진 값으로서는 뭐 우리 앵커님의 인지도, 뭐 실력 이런 것도 다 주어진 값인데 거기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게 출마 선언 타이밍 이런 것들인데 누구보다 빠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고 있던 사람들 스텝을 다 꼬이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가 느껴졌냐면은 제가 구청장 선거 나갔을 때 선배들이 그래도 좀 더 생각해봐라 하는데 제가 그게 뭐냐고 하면서 그냥 제일 먼저 질러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조금 이제 그냥 돌파해버리는 그게 있는데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냥 진짜 젊잖아요. 자고면하지 네, 않고 맞아요. 바로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거 보면서 와우 속 시원하다. 이게 네. 좀 이런 자, 제가 느낌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사실은 뭐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시대적인 소명,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광진을 선택했고 격전지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선언하고 나서 확실히 서울 수도권의 핫플레이스가 된 건 분명하고요.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봉규 선생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좀 끊어줘야 돼. 지금 우리 네. 좀 이슈를 좀 다뤄야 되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정원에 빠져버렸어. 아, 우리가 좋아요. 너무 매력이 있으셔갖고 네. 아 저도 막 형한테 막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데 얘기하는 이거- 것보다 우리 김현석 소장님께서 네. 저를 그 치켜 세워주신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럼요, 그럼요. 네, 또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구봉규 네. 소장님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까지 같이 빠져버립니다. 이정원의 매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둘이 있습니다. 다 그냥 네. 빠져갖고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아, 그래요? 아무튼 이슈를 좀 좋아요. 다뤄야 되는데 오늘 이정원 우리 후보가 가지고 온 이슈가 있죠. 네. 예, 좀-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타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정농단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을 걸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당 사업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독단적으로 백지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이 국정조사 요구서 대상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종점이 변경되는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네. 하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워낙 시끄럽게 하니까 뒤로 살짝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이걸 알고도 묵인했었느냐,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압박을 하거나 부추겼느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 네.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가 인척들이 노선 변경에 확실하게 개입했느냐. 그러니까 김건희와 김건희 일족들이 이 노선 변경을 하도록 국토교통부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했느냐라는 그렇죠. 부분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제반 절차의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예비 타당성 과정도 그렇고 또 업체 선정과 과정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변에 있는 김건희 일족의 토지 확보, 그다음에 보유 배경 이런 과정들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토부라든지 기획재정부가 또 개입했는지 이 부분도 맞습니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다. 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도 분명히 이 관련해 가지고 의혹의 중심에 있으니까 또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자료들을 파기하지는 않았는지 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 밝혀야 되고 원희룡 교통부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강상면하고 양서면의 주민들을 만났어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찾아가서 또 처음으로. 어떤 엉뚱한 소리를 맞아요. 했느냐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의혹 해소에 앞장서겠다. 말만 좋아요, 항상. 네. 네, 그럴듯한 말로 해가지고 또 속이려고 하는데 의혹 해소를 하려면 본인이 확실하게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의 의혹들이 지금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출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실제 예산보다도 20%를 적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량은 오히려 20% 이상을 늘려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적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국토교통부가 그런 식으로 네. 수치까지도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국토교통부 또 원희룡 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확실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립니다. 야, 네. 패널로 앉으시니까 그냥 막 자자자자 하셨네요. 옛날에 그 허니라이브 할 때 제가 이제 그 패널로 출연했잖아요. 네. 와, 그때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을까 싶어요. 네. 이게 그냥 뭐 빠르게 주요 쟁점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게 아닌가. 근데 오늘 진짜 원희룡 장관 뜬금없이 이제 백지화한다는 얘기도 없이 네네. 갑자기 양평에 처음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양평 그 군민한테 엄청 항의 받았잖아요. 그 일부러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를 흐리려고 이쪽 저쪽에서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관련해가지고 대표님도 오늘 기자회견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그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어제 새벽까지 있었던 이 토론 그 국토위의 네. 어떤 질의응답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네네. 사실 재해 때문에 연기된 거예요. 원래 네. 17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수해 때문에 좀 봐준 거죠. 연기하자. 현안 질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 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전직 군수하고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이런 네. 사람들을 이 거짓 선동자, 그다음에 괴담 전문가, 네. 그리고 날파리 선동꾼.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 날파리과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건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다. 괴담이다. 얘기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멀쩡하게 진행됐던 일을 55%를 바꾼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왜 바꿨는지를 설명해내는 거고. 당연하죠. 이게 거기 땅이 대통령 외척들 땅이 있다, 처가에 땅이 있다라는 건 국민들이 그냥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물어보면 답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발끈 급발진하면서 백지화하겠다. 라고 해봐서 생긴 거잖아요. 본인이 일을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야당은요,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네. 하는 게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한 일을 했는데 반응이 당연하게 안 온 거죠. 어떻게 이 정부는 뭐라고 물어보면 입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해외 가서 명품 쇼핑했냐 뭐 이런 소문이 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청와대가 답변 내놓은 게 그거잖아요. 과거에 줄리 사건 때도 이게 정쟁처럼 몰아가서 우린 답 안 한다. 아니 일단 답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장모 네. 구속됐는데도 답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답을 하라는 거냐면, 첫째는 과거에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 장모는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10원 한 장 남한테 패기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대통령의 말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거잖아요. 지금 사기를 친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 잔고를 위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잔고를 300억으로 유죄를 해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큰 이득을 얻은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사기꾼이에요. 네. 사기죄는 묻지도 않았어요. 이 잔고 유죄한 것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든가, 그렇죠. 뭐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든가,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다시 얘기하든가. 그 당시도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는 순진해서 사기꾼한테 당했다. 우리 엄마는 착해갖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두 번째 관점은 아니 장모인데 뭐 대통령이 뭘 개입했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특별감찰관이 없다. 왜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냐? 그것 때문에 친인척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몰아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지 않느냐? 네. 본인의 공약인데 이 특별감찰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친인척들의 비리를 이렇게 수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고 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있었으면 장모의 이 사건이 그냥 가만히 맞습니다.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가장 큰 특징과 문제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말이 바뀌는데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거짓과 괴담
선동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막히면 주장을 해버리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또 정쟁으로 몰아가 버리면서 네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다라는 식으로 그냥 비판받게끔 만들어 버리면서 물타기 하는 거죠. 이제 자막 잠깐만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저 자막이 진짜 저는 기가 막힌 자막이에요. 아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장모님 이름 아시나요?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장모님 이름 아시나요?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 장모님 이름 아나요? 몰라요. 박근혜는 장모가 아니구나.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장모님 이름 아나요? 우리가 왜 최은순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저 이름을 보니까 최순실이 또 떠오르네요. 네? 그러네요. 둘이는 또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튼 왜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지금 황금꽃님 직업이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실제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에 이 화제가 됐잖아요. 지난번 제가 보여주기도 했는데 나무 위키에 최은순을 검색해 보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사기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직업란에. 이 나무 위키가 어떤 겁니까?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만든 위키피디아 같은 한국형 위키피디아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나무 위키에 사기꾼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나무 위키 또 압수수색할 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을 그래,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제 제 같이 하니까. 추론인데 맞아요. 바뀌었을 거고 IP 추적해 보면 용산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바꿨을 거예요. 그거 재밌네. IP 추적의 명령. 근데 이게 누구나가 거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집단의 지성으로 이걸 정보를 지식을 나누자 이건데 최은순이라는 파일에 최은순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튼 정말로 저희가 몰라델님 최은순이를 왜 알고 지금 여기서 왜 떠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자기가 백지화를 선언한 장본인이면서 네, 또 야당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야당의 거짓 선동 때문에 자기가 백지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주민들을 만나면서 다른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겠다고 했고 일단 오늘도 민주당이 스스로 사과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 의견을 받들어서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백지화를 네. 백지화해야 민주당 탓을 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선심 쓰듯이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자기는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인배처럼 주장하는 거죠. 참나.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질의, 그러니까 의문에 대한 질의를 네. 싸움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야, 네가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사과해라고 하면서 논점을 이상하게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거기에 진짜 절대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 진짜 그 엄청난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장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진짜 화가 나고 진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백지화 발언을 진짜 네. 본인이 사과해야 돼요. 일단은 당연하죠. 본인이 사과해야 돼요. 백지화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아니 민주당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국민한테 사과해야죠. 국민들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쓰지 않아야 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책 사업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과 국민들과 야당을 겁박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죠. 전 군수가 네. 전 지역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진짜 군수가 제안했다고 그걸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날파리니 선동 세력이니 그러니까, 괴담 세력이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 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군수 뭐 지역위원장 뭐 아시겠지만 장관이나 이 권력에 비하면 얼마 전에 그 박진영 그 지금 JYP 네. 김포 JYP. 김포 JYP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이면 과거 정부조차도 아니 군수나 시장은 그냥 만나지도 않는다. 고속도로 네. 왔는데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사업인데. 네, 국가 사업인데. 그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백지화하고 말고를 결정해.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한다고 네. 해서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백지화를 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보면서 국민의힘이 최악체는 최악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민주당도 조금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 정말 최악체 중에 최악체예요. 자기네 선수가 없어가지고 민주진영의 선수를 데려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집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 우리도 진짜 반성을 해야 되지만 진짜 최악체다라고 드러나는 게 사사건건 거짓말을 하는데 사사건건 들켜요. 지금 어제도 들켰잖아요. 계속 들키잖아요. 맞아요. 제가 앵커님, 우리 네. 이정은 앵커님 그 허니라이브 할 때 패널로 출연해가지고 초창기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 운영의 근간이 신뢰인데 신뢰 자본 거의 다 당진해가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말 때쯤 되면은 정부 운영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치닫고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방점을 찍으려면은 이제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아까 이은영 소장님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프레임을 걸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적시해주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프레임을 걸으면 그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자마자 거짓말을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굵직굵직한 거를 정리 제대로 딱 해가지고 봐라. 윤석열 정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하는 말 이제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예.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그러니까 여기 원희룡의 대선 플랜으로 지금 국민들을 진짜 우롱하고 지금 진짜 저는 국토부에서 충격요법이었다. 아유, 야, 이 발언은 진짜 제가 봤을 땐 너무 시민들을 뭘로 하는 거예요? 백지화는 충격요법이었다. 그럼 무슨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충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충격을 받죠? 아니 정책이 충격요법이라고 해봐요. 예전에 김영삼이 긴급 명령으로 딱 기자회견했잖아요. 금융실명제 시작 딱 해놓고 나서 다음날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정책이? 아니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실험실 쥐도 아니고 국민들이 아니 무슨 본인들 뭐 진짜 본인들 그냥 석급장난하는 거냐고요.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고요. 황금꽃님 나무 위키에 사기꾼에서 미결수로 바뀌었다고요. 정확하네. 네. 나무 위키가 이래서 정확해요. 저가 그러면 IP 추적하는 여의도입니다. 저는 나무 위키를 굉장히 정확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단지성은 늘 정답입니다. 여기 집단지성이 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결수 맞네요. 미결수요. 네, 네. 황금꽃님이 네. 광진 갑에 사세요.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지난주 토요일에 광진 갑에서 뵀어요. 네, 어떤 정말 분이세요? 그 동안에 제가 JTBC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고 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할 때도 매일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랬던 분인데 네. 그분이 광진 갑에서 오랫동안 맞습니다. 사신 주민분이셔서 한국분이, 예. 지난주에 잠깐 인사드리고 예, 지금 어떻게 난리예요. 못합니다. 한동으로 감사합니다. 넘어가라고 지금. 네. 아니 원희룡이 네. 재밌어. 네,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붙었잖아요. 네, 그게 네. 법사위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네,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네. 최은순 씨 구속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한판 붙었어요. 맞아요, 서로 맞아요. 고성 주고받았고요. 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하니까 이제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네. 뭐 빈정거리기도 하고 그런 네. 모습 여지없이 나타났어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제 그 어찌됐든 빈정거림. 네. 아니 저는 그게 제일 그 답변이 제일 신기하던데. 뭐야? 그 특팔비 관련해서 영수증? 왜 그 하얗게 왜 없냐? 그러니까 잉크가 네. 날라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네티즌들이 난리예요. 지금 뭐냐면 첫째로는 막 2012년 영수증 잉크 안 날라간 어허. 그대로인 걸 보여주고 막 있어요. 네티즌들이.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네티즌들이 야, 내 거는 아무것도 안 나갔는데 2012년 영수증인데 저분 청소 잘 안 하시는 분이다. 사람 열었더니 저거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장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이게 무슨 잉크가 뭐 특수한 무슨 재질이 있대요. 그래서 네네. 사라지더라도 이 LED인가 쬐면 저렇게 보인대요. 그렇죠. 그래갖고 없는 그 하얀색 잉크를 그 영수증 달라 그래라. 민주당 의원들 날아가서 안 보인다고 개소리에 포기하지 말고 원본 달라 해라. 이 UV 라이트 파장별로 준비해서 가져가면 확인해봐라. 이건 완전히 네티즌 수다대예요. 절대 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잉크가 달아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비치면 됩니다.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리가 네. 그렇대요. 맞아요. 거기다가 뭘 이렇게 잉크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게 종이에다가 네. 일단은 약품을 다 발라놓고 그러니까. 거기다 열을 쬐면은 그렇지. 그 부분이 글자로 변환되는 거거든요. 좀 약간 이과적 감성이 있네. 아닙니다. 아까 검색해봤어요, 잠깐. 아니, 궁금해서 해봤는데. 근데 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자연이 휘발돼가지고 흐려진 게 아니고, 앞에까진 진해.
뭐 몇 시까지는 갔다. 그 뒤에 가격이 안 보여.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진짜 우리 네티즌들 대단해요. 전 저거 보면서 이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의 수사 기법까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저기 옛날이랑 달라진 게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고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대선 국면에서도 시민들이 팩트 체크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바로 그렇죠. 거짓말 요즘은 하면 안 돼요, 진짜 저렇게.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홍준표가 또 10개월 당원정지 된 거. 먹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원희룡이 급발진한 거. 한동훈 그 다음에 양반. 한동훈의 최근에 또 다시 또 한동훈으로 돌아온 거. 네. 그동안 좀 조용하다가. 네. 전 이런 사건들, 이런 양태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잠룡들의 여권의 그렇죠. 여권의 잠룡들의 조기 아하. 조기 움직임. 네. 그래서 여권에서 조기에 지금 과열되고 있다. 서로 그냥 지금 뭐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나 그렇죠. 주도권 충성 싸움. 경쟁.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원희룡은 아까 우리 이은영 소장도 얘기했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잖아요. 네. 갤럽의 조사에서 거의 0% 나오는 1에서 네. 0% 나오는 사람이라서 지금 급발진해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올지 그리고 지금 그 급발진한 이후에 이 보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화환을 또 엄청 보냈잖아요. 막 화환 보내니까 지금 막 신나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한동훈 처음 뜰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처음에 뜰 때 그랬고,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지금 있어요. 지금 용산을 넣고 충성 경쟁이. 경쟁이 지금 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뭐 하고 있냐? 대통령이 사라졌다. 아니 기자들 지금 받았어요 진짜로. 대통령이 사라졌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지금 한동훈하고 원희룡이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외국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니 말을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뭐 도스태핑이라고 너무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냥 원희룡 네가 알아서 해. 지금 약간 한동훈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갖고 한동훈과 원희룡 말이 거의 대통령 말처럼 돼 있고 지금 국민의힘도 한동훈이 가서 얘기하고 원희룡이 가서 하면 그러니까 원희룡이 백지화 할 때 그 병풍 서줬잖아요. 그건 진짜 제가 봤을 땐 역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부의 장관이 이 국민의힘 여당의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뒤에 병풍을 세우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여당 그 국회의원들은 아무 똥 씹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자기가 거의 대통령급의 지금 운신의 폭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원희룡이 지금 뜨는 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노력은? 그리고 지금 근데 루키 같은. 루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거기다 올렸는데 그 백재권이라는 동물 관상가 있죠. 네네네. 동물 관상가가 이 둘을 다 글을 썼어요. 어머, 뭐래요? 어머, 뭐래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매관상이라고 그랬잖아. 매관상. 매형이고 일단 동물이니까 동물을 했을 텐데 원희룡은 매다. 네. 그리고 한동훈은 원숭이다. 매랑 원숭이랑 싸우면 매가 이기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 왜냐면 떠다니는 애고 막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단은 백재권은 한동훈 편을 들어줍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궁합도 좋고. 이게 어허. 원숭이랑 지금 멧돼지랑 좋대요? 악어라고 그랬잖아. 네. 악어와 원숭이가 궁합이 좋대요. 그래갖고 이게 한동훈이 상당히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맞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때 일종의 왜냐면 한직에 가 있었잖아요. 법무연수원 뭐 이런 데 있었는데 그렇지. 그때 쓴 거예요. 글을 또. 야, 그때예요? 손지순의 글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렇게 밀려나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 같다. 다시 돌아와서 숲을 장악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천공 말고 그 사람 관상가가 갔다고 백재권? 했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그 백재권. 그 사람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 장사 얼마나 잘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중요해. 네. 원희룡에 대해서는 매형인데 일은 잘한다. 이 참모로서는 좋은데 얘가 진심이 없다. 맞아요. 진심도 진심이 없고. 없다.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인다. 원희룡 주변에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이게 고치기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큰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진심이 없다. 네. 이것을 2021년 9월에 말한 그렇죠. 거예요. 2021년. 그때가 국민의힘 경선 대선 레이스. 후보 경선 레이스 네, 할 때.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어렵다라고 대통령이 딱 되게 명확하게 어렵고. 결론을 냈죠. 얘가 진정성을 네. 회복해야 돼. 근데 난 진짜 다른 건 다 끊어서 이 진정성을 회복해라. 진심이 없다. 자, 누구한테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원희룡한테요? 근데-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 1번.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백제권이 네. 그렇게 용산이 총회하는 관상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백제권의 판단과 눈으로 지금 선수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아무리 해도 진정성이 없는 놈이야. 지금 얘 입장에서는 그냥 일은 잘하고 하는데 진심은 없다 얘는.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거. 네. 홍준표도 분석했나요? 나 홍준표 안 읽고 왔는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홍준표는 살쾡이라고 그랬어요. 살쾡이. 살쾡이. 노무현, 홍준표 이런 사람은 살쾡이. 그래서 홍준표도 상당히 이재명까지. 이재명도 살쾡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대권 이재명도- 레이스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다 분석을 했었지. 이재명도 이재명도 대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다. 대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살쾡이상이고 노무현상과 이렇게 닮아 있다. 근데 노무현과 다른 건 노무현은 굉장히 좀 뭔가 따뜻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한동훈을 네. 원희룡보다는 더 괜찮게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란 인간적으로는. 말이야. 근데 한동훈도 약간 지금 뭐 지는 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백적원을 제가 발견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용화대의 윤석열은 이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구나. 사람을 쓰는구나. 실제로 이런 느낌이 전과가 들었어요. 있죠. 꼭 그 사람이 아니고 천공이어도 네. 있었잖아요. 이런 네.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아하, 백제권 해갖고 찾아보면 많이 썼더라고요. 우리 쪽 뭐 유승민부터 있고 다 썼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원희룡에 대해서 쓴 것이 2021년 9월 맞아요. 22일이었어요. 예, 이제 맞아요. 그런 문제점들,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래서 더 원희룡 장관이 요즘에 행동대장처럼 그렇죠. 돌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충성심을 그걸 커버하기 보여줘야 위해서. 되니까 그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마지막 이 얘기 좀 궁금한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두 분한테. 원희룡의 미래와 한동훈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백제권이 와야겠는데. 그렇지. 우리를 지금 네. 약간 백제권급으로 그 당연하죠. 좋아. 네. 그거 괜찮네. 또 먼저 얘기하세요. 그동안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건 뭐 무속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관상으로 해결해서 할 문제는 결코 아닌 거고 한동훈도 안 되고 원희룡도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사람들이 뭐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만한 그런 분위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뭐 무너뜨려 버리면 한동훈이고 원희룡이 뭐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 사람들의 미래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정답을 얘기하시네 또 막. 부담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둘의 경쟁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또 뛰어들어서 이 경쟁이 그 여권의 대선 주자 경쟁 과정에서 굉장히 다이나믹성을 좀 만들어주는 건 사실 같아요. 왜냐면 누가 되느냐 지금 약간 이 레이스 이 경주마식으로 보면 이 레이스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치만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싸움으로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어떤 이것을 이겨내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 누가 되더라도라고 보는데 아무튼 당분간은 지금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에 홍준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은영 소장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갤럽에서 이제 조사하는 조사 결과가 네. 나왔을 때 이 홍준표의 변화 그 누구냐 원희룡의 변화 과연 진입해서 유의미한 어떤 숫자를 얻느냐 아니면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존재감도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으로 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결국에는 구간이 명간이다로 흐를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마음이. 예, 일단 홍준표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했잖아요. 네. 사실 대선 준비하는 사람한테 큰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홍준표 지사한테 없는 게 지금 당 내에서의 기반인데 그걸 닦을 10개월을 쳐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미 당권은 지금 차지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면서 원희룡이랑 한동훈이랑 티키타카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그 점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동훈한테 흐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랑 오랫동안 합을 맞춘 한동훈이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이러면서 거기다 힘을 주지 않을까. 그냥 던져보는 말이에요. 뭐 아무튼 네. 원희룡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건 지난번 차관 교체 때 1차관, 2차관을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그 동시에 교체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탄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후에 급발진을 했어요. 그러네. 잘 생각해보세요. 와, 타이밍이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재검토 입장에서 김두관 의원이 물어봤을 때 재검토하자 6월 말이에요 그게. 그랬는데 갑자기 차관 교체하고 나서 그 첫 번째 이제 그때 급발진하면서 백지화 막 화내면서 이재명 오라고 막 토론하자고. 그때부터 그러네요. 급발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님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것도 하는,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엮어버렸어요. 야, 둘 다. 같이 죽던가. 이거예요? 한동훈도 지금 장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대통령을 엮어버린 거거든요. 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한동훈이가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걸 무지무식간에 던져요. 잘 보면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원희룡도 엮어버린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제 예를 들면 두 차관을 보내갖고 조용히 이제 얘를 쳐내고 지금 차관 보낸 애들 중에 장관으로 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급발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분석 받으면은 한동훈입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랑 그 원희룡이 암투를 붙는다고 하면은 누가 칠 수 있겠어요? 한동훈이 칠 수 있죠. 검사 라인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 검사 출신들의 특유의 음모론을 가지고 본다면 검사 출신들이 지금 하나씩 다 엮어버린 거거든요. 대통령을. 지금 이게 굉장히 나중에 복잡할 그러니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한동훈을 내세우는 것이 검찰을 끝까지 장악하면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폐악질 그 심각한 문제점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다음 정권에 검사 출신을 내세우면서 대권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의문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윤석열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대권을 한다라면 반드시 배신을 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한동훈이 배신을 하든 저는 둘 다 배신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배신해요.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이 새로운 또 사회의 정의로움과 민주주의, 공정함 이걸 가지고 또 어필할 거예요. 저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노태우의 6.29 선언에 속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종의 군부 정권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밀약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노태우가 뭐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있어갖고 6.29 선언을 제안했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전두환이 태우야 너 이번에 될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전 진짜 체육관 대통령 되고 싶은데 왜 저한테 이런 험지를 가라 그러니까 당신은 체육관 대통령 하면서 왜 나까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6월 항쟁 60 이게 밀어붙이니까 노태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를 받아들인 거지. 그러면서 노태우를 주연으로 만들어준 게 6.29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감독을 하고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보다 노태우가 낫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걸로 따지면 역시 한동훈으로. 그렇죠. 아니 역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배신한다니까요. 배신을 하는데 그게 시나리오에 의한 배신일 가능성이 높다. 아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그렇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아야 다음이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연장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건 나는 진짜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윤석열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퇴임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검사 정권을 다시 연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생각해서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저는 이게 사건이 쌓이면 쌓일수록 윤석열의 계속 집권, 그러니까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라는 욕심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도 아니 당장 장모 저러고 있지 다시 부인 저러고 있지 본인도 지금 간당간당하지
지금 엄청 두려울걸요.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편인데 그렇게 지금 보면 너무 시간이 맞아요. 돼가지고 지금 끝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면 원희룡보다는 한동훈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그럴 수는 있죠.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좀 몇 가지 더 읽어주고 갑시다. 그래도 아니 그 전에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지금 1000명 넘었나요? 구독자? 아직 안 넘었어요? 몇 명이에요 지금? 940명. 빠졌어. 오히려 줄었어요. 60명? 960명이라고. 잠깐만 40명만 되면 됩니다. 잠깐만. 매직 960 명 명. 40. 이렇게 합시다. 맞아요. 차근차근해요. 자, 이은영 TV에 계신 분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잠깐 창을 내리시고, 김현성과 호위어사. 링크를 줘 여기다. 네. 링크가 아마 안 뜰 거예요, 저게. 아, 그래? 김현성과 호위어사들이라고 지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이은영 하나 해봅시다. 이은영 소장님 일로 오세요 빨리. 지금 하나 해봅시다. 갑자기 앉혀서 이거 하고 갑시다. 이거 하고 갑시다. 빨리 와보세요, 빨리. 자, 저희 이은영 선생님 오셔가지고 링크 저기다 걸면은 저희 천 만들고 가요. 그냥 여기까지 좀 늦었는데 이왕 좋아요. 늦은 거 천 만들고 가요. 네. 40분을 더 모시면 우리가 네. 방송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니면 이쪽 날 어서 새는 오세요. 거죠 뭐. 자, 네. 자 하나 빨리. 자 여기 이은영 TV.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지금 40명만 되면 돼요. 지금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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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매직 넘버 40. 지금 이은영 TV에 100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안 누르셨을 것 같아. 자 어떻게 자. 하는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자, 내려. 내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세요. 네. 김현성과 그냥 호위 여사들 치면 그냥 나와요, 유튜브. 그러네. 네, 호위 여사들. 호위 여사들 치면 유튜브 그대로 나오고. 그러네. 네, 그리고 지금 화력이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네. 원희룡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네, 구독해주세요, 호위 여사들. 40분만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이제 1000 넘고 우리가 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2000 갑니다. 여러분 넘었어요. 슈퍼챗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963분. 3분 들었습니다. 3분. 오, 3분 들었어요. 네. 야, 화력이 이렇게 약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희룡하고 싸워야 되는데. 네. 오늘 1000 만들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니까 안 끝낼 오늘 거니까.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투쟁하겠습니다. 방송 투쟁. 원희룡과 싸우려면 1000을 만들어주세요. PD님도 얼굴이 네. 어두워지고 계시는데 지금 많이 늘었나요 지금? 네. 자, 네. 960. 지금도 963이에요. 이거 늘었나요? 이거 안 되겠네. 964. 4명 늘었어요? 4명이고요. 의리가 잠깐만 저 100명 저거 헛순 거 아닙니까 지금 저거? 저 진짜 사람들 맞아요 저거? 유튜버는 거짓말을 안 해요. 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진짜? 자, 빨리 들어와 주세요. 저기 지금 털프가이님이 사실은 제 아우인데, 그 털프가이. 그 빨리 네. 저기 남편 일단 살짝 나가도 괜찮으니까 나가서 친구들한테 김현성과 호위여사들 좀 눌러달라고 얘기 좀 해줘. 그렇지. 오늘 1000명 채우고 가겠습니다. 네. 무조건 채우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저희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 슈퍼챗 바라는 것도 털프가이 아니고요. 잠깐 나가서 좀 도와주세요. 네. 근데 그거 알아요? 1000명 동영상 되면은 이벤트 구간이어가지고서 네. 갑자기 알고리즘으로 팡 터트려 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고 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자, 다시 한번 봐요. 네. 네. 장점. 호위여사 장점은요, 이은영이 일단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보기 힘든 또 이정원 앵커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분 말이에요. 힘들어요. 네. 저분 채널이 없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호위여사에서만 볼 수 있어요. 아하, 참. 네. 제가 좀 광고를 할게요. 제가 네. 다음 주 화요일 8월 1일부터 시즌2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요? 이정원의 TV요?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 이정원 TV하고 서울의 소리에서 다시 서울의 방송이 될 소리로. 겁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8월 1일이고요. 네. 네, 첫 방송 시즌2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저녁 7시. 데일리로? 아니 데일리는 아니고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7시 서울의 소리와 이정원 TV에서 이정원의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현성이가 지금 늘어나고 엄청 있습니다. 지금, 971. 71? 와, 971. 971까지 늘어났습니다. 29명 나왔다. 29명. 홈쇼핑 분위기야. 우리 자, 호위여사들. 잠깐만 1000명 되면 뭐 하실 거예요? 1000명 되면은. 뭐 걸어 빨리 노래하고 지금 뭐라도. 이거. 지금 털프가 제 동생이 나갔어요.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오케이. 자, 1000명 되면은 회식. 네. 회식. 삼겹살 회식. 허위 여사들이래. 김현성과
허위 여사들. 971명. 호의 네. 여사들입니다. 호의 여사들. 호위예요, 호위. 호위. 네. 제가 이제 그 힘으로 싸우는 원희룡, 원희룡 검색해 보면 호위무사라고 검색되거든요. 네. 윤석열의 호위무사 원희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으로 싸우는데 저는 말과 글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말과 글로 싸우는 거다. 그래서 호위 여사입니다. 네, 지금 뉴스타파에서 특활비 카르텔 이거 지금 방송 중인가 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에라이님 4명 구독하라고 했네. 야.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4명 구독 지금 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네. 에라이님도 전주에 계시는 제 형님입니다. 이거 10분짜리 시간 네. 안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잠깐 인간적으로 봐봐요. 제가 네. 지금 제가 이은영 TV 왔거든요. 네. 지금 106명이 계세요. 네. 여기서 지금 30명을 못 만들어 준다고요? 아, 빨리 말도 안 돼, 만들어주세요. 진짜. 네. 진짜. 얼마나 보고 있어요? 구멍기 TV는 말하지 마세요. 두 자리도 안 돼. 사기, 사문서 구멍기 TV도 위조, 가주세요, 어서, 어서. 아니, 의료법 우리- 위반 등으로 예. 재수사하라. 오늘 아주 판결문에 훌륭했어요, 진짜. 있는 사실만 저기 김두관 가지고도 의원님 나오시고 범죄 또 혐의가 의원님, 명백하다는 강덕구 의원님 나오셨는데 윤석열 후보자의 내가 저때 딱 장모 봤어요. 최모 씨는 근데 강덕구 그동안 의원님 수없는 어깨가 고소 고발 불균형이야. 왜요? 진정을 받아왔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그래서 그런데도 너무 요새 한 번도 지금 제대로 네, 처벌한 적이 아주 없어요. 고생 많이 하고 너무 고생 많이 계세요. 하셔서 하루도 못 쉬고. 증명서를 네, 조금 이게 좀 거를 건강 체크를 검사 하셔야 앞에서 되겠더라고요. 당당하게 어깨가 불법을 완전히- 인정하고 네. 그래, 보여. 양심으로 어깨가 완전히 한 불균형으로 사람도 나왔어요. 많이 거기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해당되는 네, 최모 자 씨도 이은영 다 TV님들 처벌을 빨리빨리 피하고 지금 한 분 추가됐어요. 김용준님. 자, 감사합니다. 978명. 오! 네, 978명입니다. 22명 남았다. 네. 22명. 22명. 야, 진짜 힘들다. 이제 이거 채워질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잠깐만 이은영 TV 저 왔거든요. 모사드님 뭐합니까? 모사드님 가셨어요 지금? 내국노는 부관참신님 구독하셨죠? 조진숙님. 와, 네. 기시감이 드는 게 최성희님. 2월 말에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100만 구독자 달성 생방송을 했어요. 그때 딱 정말 5시에 방송을 시작하기로 하고 6시에 끝내야 되는데 한 300분 정도가 모자랐어. 그래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3분 만에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100만 명을 달성하고 방송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2월 말에. 좋아, 좋아. 자 이제 1000명이니까 우리도 10만 명, 이거- 뭐 100만 명 한번 가보죠. 아니 뭐. 근데 이은영 네. TV 구독자님들이 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네. 9명이야? 9명? 좋았어. 984, 그래서 6명이야? 984명, 16명. 16명? 16명. 아, 16명. 네. 16명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니 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은영 TV에 자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나 하나쯤이 하고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진짜. 자, 이은영 TV 아니 힘냅시다. 아니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 있나 진짜 아니 여러분들. 이은영 네. TV가 네. 예전에 프레지던트 TV 이런 식으로 막 밀어줬거든. 근데 오. 그거 없어졌어 채널이. 아 그 배신감은 잊으세요. 네. 김두수 잠깐만 안 대표님. 되겠어 안 되겠어. 아, 필살기. 이게 끈기가 없어. 아니 김두수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엄경영이 문제예요. 엄경영. 우리 감독님이 자 빨리 구분해주세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튜브에서 호위 여사들 치시면 피디님 목소리, 피디 떠요. 목소리만. 네. 안녕하세요. 잘 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PD님까지 목소리 등장했어요. 빨리. 저런 화력으로 안 돼 지금 16명. 그래 987명입니다. 네. 와 87명. 987명. 13명 남았네. 네. 이건 된다. 이거는 무조건 야, 된다. 요거는 네. 1000명 넘습니다. 우리 1000명 넘으면 뭐 네. 한번 해보죠. 뭐 오늘 노래를 가서 하거나 좀 우리 호프 같이. 먹어야지. 네. 그렇지. 함께 가자 우리 이 일이라든지 오늘 뭐 호프, 노래 하나 합시다. 치맥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치맥. 네. 990명. 열명. 자, 어서 열명이 야, 이거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아, 10명. 열명. 치맥 명. 먹고 갑시다. 9명 남았다. 9명. 자, 어서. 자, 여러분 뭐 합니까? 기타가 죽겠어. 9명. 그 숫자가 있나? 지금 구독할 사람들 알 수 있나? 994명. 오, 993명. 994명 6명 남았습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이게 지금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네. 커피 쿠폰을 그냥 한번 쏘겠습니다. 여러분 뺐다 넣으세요. 지금 구독자에 넣으세요. 지금 에라이님께서 그걸 몰라? 에라이 형님이 그 단톡방에도 막 올리셨어요.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계세요. 에라이님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에라이님 취소하면 감사합니다. 돼. 그러니까 지금만 좀 살려주세요.
주세요. 우리 집에 가야 돼요. 누님 지금. 진짜 잘 판다. 4명 남았대. 4명. 1명 넘으면 오프라인 한번 보지 뭐. 아, 그래. 그래. 오프라인에서 한번 봅시다. 3명. 3명 남았습니다. 공개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1000명. 야, 좋다. 야, 진짜 3명. 네? 2명? 2명 남았습니다. 2명. 2명. 네. 2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 마지막 1명. 네, 한 분. 와. 야, 이은영 TV 우리 집 2명 추가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1000명 되면 만세 해야 돼, 이거. 네, 만세 만세해야 돼, 삼세. 이거. 네. 그냥 우리 이거 절해야 돼, 이거. 1000명 되면. 한 분, 마지막. 야, 이 한 명이 이렇게 안 된다고 지금. 네? 이렇게 채워지나? 야, 마지막 한 분만. 야, 한 명이 안 해주시면. 되네. 고맙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감동. 인사이트 TV 열심히 하고 있죠? 됐어요. 빰빰빰빰. 아, 이거 전국 노래잖아, 이거.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워지나? 야, 매국노 보관찬 씨님 감사합니다. 네. 역시 구원기. 자, 근데 약속합시다. 네. 이 1000명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집에 갔는데 막 950명 이러면 울어 눈물 나. 우리 약속합시다. 2000명은 콘크리트 하기로 진짜 절대 그럼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럼요. 네. 네. 절대 진짜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진짜 잊지 말아야 돼. 진짜 7월 27일. 마이크. 7월 27일 이렇게 정전 선언을이잖아요. 정말로. 네. 네, 진짜 의미 있는 뜻깊은 맞아요. 날에 1000명이 됐네요. 김현성과 호위 여사들을 구하고 민주 진보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천분이십니다. 이 계정을 연 게 6.15거든요. 아, 그랬나요, 우리가? 정말로 제가 6.15의 계정을 연다. 내가 백지장의 마음으로 정말 진보와 민주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썼던 게 6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6월 15일 날 첫 방송을 해요. 6.15 선언하는 그날에. 근데 지금 7월 27일 이 정전선언일의 이 뜻깊음, 이 정전을 휴전으로 만들고 이 휴전을 평화로 만드는 이날 여러분들이 1000명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명령입니다. 내가 다 행복하다. 내가 다 행복해. 평화를 지키고 진보를 지키고 민주를 지키라는 이 하늘의 명령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 잠깐만 여러분 나 안 했는데 1000명 됐네 하고 가지 마시고 누군가가 뺄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해주세요. 집에 갔는데 1002명. 1002명 오케이. 1004까지는 갑시다. 2명만 더 2명만 더. 아니, 아니. 여기가 스텝진이 제일 많아. 이은영 채널도 스텝 이렇게 안 많아. 이런 기세로 가면 내일 새벽 5시까지 하면 10,000명 채우겠는데? 자 피디님 족발이랑 소주 좀 네, 지켜주세요. 네. 족발이랑 소주. 그러니까. 한번 해.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먹방으로 바로 전환. 네. 먹방으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축하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털프가이님, 에라이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방송 끝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